제가 이상한 건지 남편이 이상한 건지 확실하게 여러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남편과 같이 볼 예정이니 누가 이상한 건지 객관적으로 말씀 부탁드려요. 우선 남편은 직원 60명 정도 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저는 그 회사의 사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회사는 친정 아빠 회사이고요. 아빠가 건물주고 회사 지분의 100%를 갖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아빠 회사에 다녔기에 회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모르는 게 없습니다. 남편은 원래 하던 일이 있었지만 벌이나 조건적으로 지금의 회사가 훨씬 좋아 이직한 케이스이고요. 아빠는 무남 동료 외동딸의 남편 길을 살려주겠다며 저보다 더 높은 이사 직책을 주셨습니다. 대표이사는 아빠지만 사실상 경영 일선에선 물러나 있고 남편이 현재 대표자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남편의 문제점은 첫 번째로 남편은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업무 능력이 없어요. 문제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이 진행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일은 프로세서대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각 국가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본인이 딱 요구하는 그 시점에 일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늘어놓으며 화를 냅니다. 직원들도 남편이 저한테 그런 행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와서 종종 회사 분위기가 엉망이 되죠. 여기에 대해 남편이 반론하기를 본인이 요구하는 것들을 너무 늦게 처리한다고 합니다.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어도 대표가 요구하면 바로바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하면서요. 그리고 종종 지각하는 것 때문에 일 시킬 때마다 아침에 지각한 게 떠올라서 말이 좋게 나가지 않는답니다. 제가 아침에 지각을 하는 건 아이 등원을 제가 시키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차리고 아이를 씻겨 유치원에 등원시키는 일까지 하고 출근하려면 항상 시간이 빠듯하죠. 지각하지 않으려고 유치원까지 빠르게 밟다가 사고 날 뻔했던 적이 있어 그 뒤로는 지각을 하더라도 무조건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천천히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땐 도로 사정에 따라 차가 막혀서 지각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9시까지 출근이지만 9시 10분, 9시 20분 이렇게 간 적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남편의 두 번째 문제점은 아이한테 함부로 한다는 겁니다. 아이가 아무리 어리다 해도 감정이 있고 취향이 있는 한 인격체인데 남편은 아이의 기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항상 자기 기분을 먼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평소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거의 다 사주는 편이었기에 이제 그런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남편이 안 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왜 모든 걸 사줄 수 없는지 아이에게 제대로 설명하며 교육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는 평소 원하는 걸 다 사주던 아빠가 갑자기 안 사준다 하니 제대로 삐져버렸고 식탁 앞에서도 숟가락으로 밥을 깨작거리며 입을 내밀고 있었죠. 남편이 평소 아이에게 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모습에 갑자기 빡친 건지 그따위로 먹을 거면 먹지 말라고 혼자 화를 내며 애 밥그릇을 싱크대로 툭 던져버리더군요. 그릇을 깨지게 던진 건 아니고 물건을 던져놓을 때처럼 던졌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한 번도 그런 상황을 겪은 적이 없어 정말 많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놀랐는데도 남편은 끝끝내 사과하지 않더라고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씩 자기 기분이 별로일 때 아이한테 너무 기분파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 뒤에 아이가 상처받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절대 사과도 하지 않아요. 이에 대한 남편의 반론은
이제 슬슬 본인 성깔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확실하게 가르쳐야 한답니다. 제 교육 방식이 엄격하지 않아서 아이가 오히려 나쁜 버릇이 드는 것 같다고요. 지금도 벌써 입을 내밀고 밥 안 먹고 저렇게 행동하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생이 되면 부모 말을 들을 것 같냐 합니다. 본인 기분이 나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칼같이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네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남편의 세 번째 문제점은 위에서 말했듯이 저희는 맞벌이입니다. 아침 식사와 아이 등원은 제가 다 하고 있고 집 청소는 일주일에 3번씩 가사 도우미 분께 요청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요리는 주로 시댁에서 만들어주시고 저희가 없을 때 어머님이 냉장고에 음식을 만들어서 넣어두고 가십니다. 아이 하원은 시어머니가 도와주고 계시고 야근을 할 때나 부부 동반 모임을 가야 할 때도 시어머니께서 도와주십니다. 저희 친정은 타지에 있고 엄마도 직업이 있어 가사를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시어머니도 알고 계셔서 본인이 직접 하겠다며 몇 년 동안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 매달 저 150, 남편 150씩 총 300을 어머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희가 시댁에 주는 돈이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죠. 솔직히 네가 직장 다니는 거 말고 하는 게 뭐가 있는데 라는 말로 사람 속을 박박 긁어놓습니다. 가사 도우미분이 치워주실 때 빼고는 저희끼리 매일 먹고 쓰는 그릇들은 식기세척기로 돌리고 있고 빨래는 세탁기로 해결하고 먼지는 로봇 청소기를 돌리는데 왜 집안일로 스트레스 받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합니다. 남편은 제가 며느리로서 시댁에 자주 전화하지 않고 찾아뵙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명절 같은 때 제가 음식을 도와주지 않고 본인 엄마 혼자 다 준비하는 것을 굉장히 자주 어필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제 입장은 일단 저는 시어머니께 드리는 돈이 전혀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달 드리는 돈만 이 정도일 뿐이지 지난 생신 땐 5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거기다 시부모님이 갖고 싶다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사다 드렸고요. 시집 오고 난 후 1년에 한 번씩 시부모님 친구분들과 여행 가시라고 가이드까지 붙여 해외여행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시집 오기 전에 해외여행 가보신 적이 없다 하셔서 처음 보내드렸었는데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 매년 당연히 보내드리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이거 보내드릴 때도 남편이 보탠 건 전혀 없었고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며느리의 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사 일도 도우미분이 오실 때에는 정말 손댈 거 하나 없이 깔끔하지만 아이가 놀다 놔둔 장난감이나 책, 인형 같은 것들은 다 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탁기가 다 한다고 하지만 건조된 빨래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넣어놓는 것도 제 몫이고 식기세척기가 다 해놓은 그릇들을 정리하는 것도 모두 제 몫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남편의 도움은 전혀 없습니다. 남편이 하는 건 회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아이와 같이 목욕해주는 게 전부입니다. 그것도 골프 약속이 없거나 술자리 약속이 없을 때뿐이고요. 저는 경단녀가 되기 싫어서 아이를 낳고 난 후 쉬지 않고 육아와 직장을 겸하느라 친구도 제대로 못 만나고 커피 한 잔도 여유 있게 카페에 가서 마셔본 지 오래입니다. 명절은 처음에 결혼할 때 약속했었고요. 저희 집은 엄마, 아빠, 저 이렇게 세 식구뿐이라 명절에 친정을 먼저 가고 싶다 했었고 남편도 시댁도 그 부분은 이해해줬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년은 친정에 먼저 가는 것에 남편도 불만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친정에 갈 때마다 명절이라 길이 너무 막히고 오래 걸려서 힘들어. 올해는 그냥 안 가면 안 되냐?
이런 개소리를 시전하면서 가기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고 있습니다. 시댁에서도 명절 연휴가 시작하자마자 올해는 언제 올 거냐며 보채는 듯한 전화를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눈치가 보여 친정에서 1박 2일만 있다 돌아왔습니다. 그때 친정에 거의 반년 만에 간 거였는데 남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친정 엄마가 해준 밥과 과일만 받아먹고 누워서 잠만 잤습니다. 그래놓고는 본인 집에 가서 전 안 부친다는 개소리를 해대니 우라통이 치밀어 몇 번이나 심하게 싸운 적도 있었네요. 그러다 올 초부터는 명절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 눈이 뒤집히니 이젠 대놓고 말 안 하고 돌려서 말합니다. 명절에 시댁 안 가고 친정 가는 와이프 배려하는 남편 뽕에 취해서 자기처럼 처가부터 생각해주는 남편이 없다고 떠들어대죠. 이런 말을 지인들 앞에서도 그냥 막 해댑니다. 사실 그 꼴 보는 게 너무 싫어서 일부러 일찍 갈 수 있는 시댁인데도 더 학을 떼고 늦게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남편의 네 번째 문제점은 그냥 모든 것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저는 변기에 소변이 튀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남편은 꼭 서서 볼일을 봐요. 이 부분 때문에 말해본 적이 있었지만 본인은 절대 앉아서 못한다고 꼭 서서 볼일을 봐야 한답니다.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발광을 해대기에 포기하고 산지 오래됐네요. 또 저는 샤워를 하고 나면 욕실에 수증기가 가득 차 있고 물기가 가득한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용 후 빠르게 말리기 위해 문도 열어놓고 다 마를 때까지 환풍기도 돌아가게 해두죠. 근데 남편은 제가 부주의하게 환풍기를 돌려놓고 나오면서 항상 할 말이 없으니 말리려고 환풍기를 돌린다고 거짓말한다 생각합니다. 기분 나쁜 말투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놀리는 듯한 말투로 혼자 말하고 혼자 웃는데 이게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또 욕실 문을 열어놓고 다니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한답니다. 결혼 전 부모님과 살 때에는 항상 욕실 문을 닫고 살아서 바디워시나 샴푸 같은 냄새를 거실이나 식탁에서 맡을 일이 없었는데 저와 산 뒤로 밥 먹을 때 바디워시 냄새가 욕실 쪽에서 나면 밥맛이 떨어지고 기분이 더러워진다고 합니다. 잘 때도 저는 계절별로 이불을 바꿔서 온도에 맞게 조절합니다. 이건 아이한테도 당연히 그렇게 해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 몸에 열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인 현재까지도 에어컨을 켜고 자고 있어요. 제가 너무 추워서 에어컨 좀 꺼달라 부탁하면 제일 약하게 틀고 온도도 그렇게 낮게 틀지 않았는데 왜 추워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진짜 유난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잠도 편히 못 자는 것 같아 빡쳐서 따지다가 몇 번이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싫은 것 중에 최고로 싫은 게 밥을 쩝쩝거리며 먹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너무 싫어서 제발 고치라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지만 그때마다 제가 그걸 힘들어하는 게 웃기다며 더 일부러 입을 벌려서 쩝쩝거리며 먹습니다. 그러면 맞은편에서 밥 먹는 저는 남편 입안에 씹힌 음식물들을 쳐다보며 밥 먹는 상황이 돼버리죠.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어 몇 번이나 밥 먹다가 구역질이 올라오는데 남편은 제가 유난이고 오버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다 보니 하나에서 10까지 다 안 맞아서 왜 살고 있나 현타가 오네요. 현재 저는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 중이고 남편도 자기가 이상한 게 군 게 맞다면 군말 없이 이혼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이혼을 생각하는 제가 미친 것 같다고 하네요. 남편의 말대로 정말 제가 이상한 건가요? 객관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그러길래 부려야 하는 종을 왜 감투를 씌워줬나요?
아버지가 실수했습니다. 딸을 대표이사 주고 사위를 아래 지위로 줬어야죠. 지금이라도 엎어야 합니다. 두 번째, 거짓말 안 하고 제 베프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됐냐고요? 사위놈이 이혼할 때 용달 불러서 짐을 빼가는데 비싼 수입산 냄비들까지 갖고 튀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비슷한 케이스를 봐서 너무 안타까워 댓글을 씁니다. 물론 이혼 얘기를 꺼내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애걸복걸한 건 안 비밀이에요. 세 번째, 저희 집도 그랬지만 남자가 경제적으로 기우는 결혼을 하게 되면 꼭 이렇게 자격지심 때문에 사달이 납니다. 딴 건 몰라도 문제점 1, 2는 확실하게 자격지심 때문이에요. 쓰니와 아이가 잘못한 게 맞긴 하지만 거기에 은근슬쩍 자기 악감정도 같이 흘러보내는 겁니다. 쓰니가 자격지심이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쓰니 아버지는 집안에서 자격지심이라는 걸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그냥 남자가 엄격한 성격이라 저러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추가입니다. 댓글 중에 주작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추가합니다. 아버지는 현재 제가 사는 곳에 회사를 창업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말 부부셨고 저는 아버지를 따라 회사 근처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 저는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남편과 살고 있고 아버지는 현재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내려가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이 부분으로 주작이라는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네요. 아무튼 현재까지 써주신 댓글들을 하나하나 정독했고 회사 문제는 아버지께 말씀드려볼 예정입니다. 어느 분의 댓글처럼 부려야 하는 사람한테 감투를 씌워준 것 같아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 이혼 결심은 더 확고해진 상태입니다. 댓글들을 보고 제가 이상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네요. 부디 현명한 이혼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추가 댓글입니다. 첫 번째, 사업장까지 이고 지고 가서 왜 저런 하대를 받고 사시나요? 저 여러 가지 중에 한 개만 해당돼도 이혼할 것 같은데. 게다가 남편이 아내가 해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있네요. 개선의 여지가 없는데 괜히 돈 퍼주면서 남의 재산 불려주지 마시고 빨리 이혼하세요. 생판 남인데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이혼하면 님이 잃을 거라고는 남편 하나이고 남편은 인생을 다 잃는 건데 남편분 산수도 못하시나 봐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아버지는 오로지 딸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사위놈한테 엄청난 혜택을 준 겁니다. 근데 딸은 힘들고 불행하고 엉뚱한 놈과 사돈이 풍족하고 행복한 것 같네요. 얼른 제자리로 돌려놓고 내쫓으시길. 혹시 횡령한 거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하세요. 세 번째, 남편이 기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뭘 믿고 나불거리는지 모르겠네요. 이혼 진행하세요. 부인 소중한 줄 모르는데 양육비 받고 혼자 애 키우는 게 낫겠어요. 직위 해제는 사원들의 일 시스템을 몰라 회사 일에 방해가 된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